네, 안녕하세요. 오늘 익쇼 드디어 10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0화를 맞이해서 굉장히 또 비주얼이 출중한 두 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전 학기에 노던 애리조나 대학교라고 이제 NAU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20학번 황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영문과 권형민이고요. 지난 24년도 2학기에 미국 LA에 있는 롤라 메리마운트 유니버시티, 줄여서 LMU라고 하는 곳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갔다 온 권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또 뭐 저랑은 또 인연이 작년 여름에 그 버디 프로그램부터 또 인연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촬영장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네. 또 뭔가 또 새롭네요.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랑 로열라 메리마운트 유니버시티는 이제 사실 이 전에 그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촬영을 한 번씩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했었는데 둘이서 한 화에 나오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촬영 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두 학교가 좀 비교되는 부분이 또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파견 갔던 도시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묘사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어떤 게 또 유명하고 뭐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우 씨부터. 제가 생활했던 동네는 플래그스태프라고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사실 시골 동네입니다.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만큼 되게 온도가 높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살던 곳은 고도가 듣기로는 한라산보다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되게 크고 여름에도 생각보다 시원한 날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애리조나 주에 거의 유일하게 스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딱히 놀기에는 다운타운이 크지는 않아서 별로 놀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골 분위기와 커다란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일단 오르막길이 없어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네. 그 플렉스테프는 저도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마을 분위기가 되게 좀 약간 고즈넉한 분위기라고 해야 네, 되나? 맞아요. 되게 날씨도 되게 좋고 좀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기는 했었어요. 네. 어디 한번. 네.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한지라 여행을 가보신 분도 많아서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LA라는 도시가 워낙 크고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은 LA 보통 북쪽에 몰려있는 반면에 제 학교가 있었던 곳은 그 LAX라는 LA 국제공항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공항과 가까운 학교였는데요. 사실 LA가 예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지진이 가끔 일어나는 곳이어서 건물들이 그렇게 높게 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다운타운이나 유명한 뭐 금융행정구역 정도만 빌딩이 높고 나머지는 보통 관광개발구역 가까운데 이제 또 유명한 산타모니카 비치나 베니스 비치 같은 데 정도가 이제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용하고 되게 큰 데에 비해서 생각보다 사실은 볼 게 없었던, 살짝은 시야가 안겨졌던 도시였는데요. 그래도 휴양지로서는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LMU도 이제 저도 몇 번 가기는 갔었는데 네. 되게 사실은 LA 다운타운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LA 외곽이기는 하지만 외곽 지역의 장점이 네네. 있었던, 되게 바다도 되게 가깝고 이제 또 북쪽으로 또 이동하기도 바로 그 고속도로 타기도 편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위치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운타운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네, 저도 공항 가깝고 되게, 물론 LA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차가 있다면 또는 룸메이트들이 차를 갖고 이제 어딘가 데려다 준다면 교통사정은 정말 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겐 괜찮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NAU는 그 도시의 약간 중심부에 있는 반면에 이제 LMU는 조금 외곽에 있지만 도시 자체의 어떤 크기로 비교를 하자면은 또 비교가 되지는 않는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파견 기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교 규모라던가 어떤 캠퍼스 위치, 방금 제가 다 말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강대에 비교하면은 NAU는 진짜 정말 거대한 수준이었고요. 캠퍼스 자체를 노스 캠퍼스랑 사우스 캠퍼스로 나눌 정도로 일단 크고 진짜 크다. 셔틀버스가 한 2개 정도 다녔던 걸로 기억하고 노선이 2개였고 네. 엄청 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끝과 끝까지 걸어가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랑 조금 차이점이 NAU를 중심으로 약간 플래그 스태프가 만들어진 느낌인데 다른 학교들은 원래 있던 도시 안으로 학교가 들어간 느낌이라서 그래서 NAU의 사람들이나 플래그 스태프 사람들이나 다 되게 아는 사이이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약간 다 학생들이지만 마을 사람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고 나무도 되게 많고요. 되게 네. 자연 친화적인 학교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AU가 그 저기 마스코트가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럼벌잭이라고 예. 럼벌잭이 뭐라 하죠? 그 나무꾼. 네, 나무꾼. 나무꾼이 네. 마스코트예요. 나무꾼. 네. 신기하다. 엄청 되게 마스큘린한. 네 맞아요. 그분. 근데 NAU 같은 학교가 이제 또 장점이 이제 다른 곳들에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죠. 약간 그 도시 자체가 캠퍼스 위주로 있어서 되게 치안이 안전한 편이에요. 되게 오.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밤에도 되게 안전한 네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간 문제가 밤에는 안전한데 밤에 할 게 없어요. 주변에 진짜. 다 문 네. 닫아가지고 그죠? 근데 다 닫고 네. 저도 막 새벽 3시 넘어서도 혼자 돌아다녀 본 적도 있고 네. 근데 모든 음식점이나 이제 가장 오랫동안 문 여는 클럽도 다 2시에 닫아버리니까 네. 그 이후로는 정말 할 게 없어요. 좋습니다. 그 LMU는 어떤 학교인가요? LMU는 제 생각에 서강대랑 뭐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대보다 조금 더 크고 하지만 이제 이게 도보로 전체 캠퍼스 투어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학교예요. 그리고 똑같이 로요라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의 대학교고 그런 점에서 학교의 성당도 있고 서강대랑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학교가 항상 이전 분들도 아마 또는 갔다 오신 분들도 항상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LA 쪽을 바라보고 LA와 태평양이 함께 보이는 그 블러프라고 불리는 절벽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LA랑 태평양 그리고 LA 전체 시내를 보는 야경이나 이제 노을이 지는 그 풍경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캠퍼스 예쁘기로도 유명하고 치안도 LA가 보통 한국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제 깽단 많을 것 같고 또 마약 관련 범죄도 일어날 것 같고 하지만 생각으로 넓기도 하고 제가 있던 대학교 주변은 플레야 비스타라는 주변에 부촌이 있었어서 그래서 치안도 정말 괜찮은 편이고 NAU랑 비슷한 단점은 치안이 괜찮은데 또 밤에 나가면 캠퍼스 주변은 딱히 할 게 없다는 거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밤에는 위험하니까 안에서 네네네. 있는 게 낫죠. 네. LMU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학교 서강대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좀 언덕에 있잖아요. 또 네. 학교가. 그래서 이제 뷰 같은 것도 되게 잘 보이는 편이고 그냥 뭔가 좀 분위기가 뭔가 서강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학교 위치가 아까 산타모니카 네. 하면 말씀하셨는데 거기랑 엄청 가깝지 않아요? 저는 가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가깝죠. 사실은 그 산타모니카 비치 그러니까 해변 가기 이전에 베니스 비치라는 데랑 정말 가깝고요. 네. 버스 타고 한 대여섯 정거장이면 20분 안에 갔던 것 같고 산타모니카까지도 물론 LA가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버스로는 꽤 걸리지만 자차가 있으면 한 15분만 해도 가는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막 그 보셨어요 유튜브? 머슬 비치. 예, 예. 맞아요. 머스 비치가 그거. 머스 비치는 맞아 베니스 비치에 그게 있었고 네 맞아요. 산타모니카 워낙에 또 이제 피에르라고 약간 그 회전 관람차 있고 되게 네. 약간 저는 그 게임을 안 하지만 GTA 5라는 게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네. 아예 똑같다고 말씀을 저는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네. 심지어 GTA 5 하면서 LMU를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찾으셨네. 있지는 구현되어 있진 아,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게임에. 아, 산타모니카 다 있고 막 LA 전체가 이제 다 되어 있는데, 네. 예, LMU는 약간 저작권을 못 받는지 네, 구현이 안 돼 있는. 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둘 다 되게 좋은 곳에 있는 학교여서 전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분 그 기숙사 생활을 하셨나요? 기숙사 네, 맞아요. 학교 내에서. 네. 네. LMU 되게 좀 빡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기숙사 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아 기숙사 비가. 그리고 사실 저는 기숙사를
학교에서 교환학생들끼리 웬만한 배정을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 6인 1실을 썼는데 일단 시설도 괜찮았고요. 그 안에 뭐 냉장고랑 기본 조리도구랑 뭐 조리시설 이런 것들이 다 구비돼 있고 화장실도 괜찮은 편이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캠퍼스 워낙 예뻐서 제가 기숙사 꼭대기층에 살았는데 이제 뭐 저녁 되면 멋있는 뷰를 그냥 이제 기숙사에서 쉬면서 볼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사진도 제가 한번 올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 미국 기숙사를 전반적으로 가격을 제외하면 다 만족하긴 했어요. 근데 물론 학교가 꽤 오래된 학교라서 기숙사 바이 기숙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교환학생은 손님격으로 온 분들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뭐 괜찮은 데를 준 것 같은데 네. 다른 곳 낙후된 곳은 또 이제 뷰 그런 것도 없고 편차가 좀 있지만 학교 전반적으로 되게 고급 리조트처럼 깔끔한 분위기가 많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숙사 사진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이제 보시면서 네. 이제 또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기숙사? 기숙사인데 여기 이제 한국 기숙사로 따지면 로비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4층 저는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4층이 꼭대기층이고요. 이건 4층 그 페이티오라고 하는 로비 기숙사생들이 다 모이는 로비에서 캠퍼스 안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되게 멋있네요. 건물들이 되게 다 깔끔하고요. 네. 약간 뭐 조경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학교에 많더라고요. 네. 그런 데 같지 않아요? 그 골프장 그 컨트리 맞아요. 클럽 맞아. 그 네. 느낌 난다고들 많이 얘기했어요. 아. 맞아요. 네. 약간 저 의자도 그런 데 있을 만한 의자잖아요. 뭐 제가 안 가보긴 했는데 골프장에. 네. 네. 여긴 기숙사는 아니고요. 저기 보면 퍼블릭 세이프티라고 공공 보안팀인데 네. 제가 사실 저기서 교내 근로를 했었어요. 오. 네. 저 공공 보안팀 저 바로 보이는 데스크가 제가 앉아서 이제 행정 또는 민원 안내 업무를 받던 곳입니다. 지금도 괜찮죠. 아. 18달러 정도 줬습니다. 아 진짜요? 와. 한국에 비하면 괜히 가서 느낀 게 옛날에 네. 그쵸. 네. 괜히 아메리칸 드림을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좋은 기회로 학교 안에 있는 밴드를 결성해서 오. 학교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밴드는 뭐 직접 결성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 학교는 밴드 동아리가 따로 없어서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기타 연주 동아리에 그냥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이제 한국계 미국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드럼을 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점점 멤버를 같이 모으더라고요. 저 1기 멤버로 들어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계속 하고 있을까요? 하고는 있어요. 오, 하고는 있어요. 네네. 멋있는데? 창단 멤버라니? 창단 멤버는 이제 한 학기만 하고 돌아오게. 그러니까. 그냥 진짜 비운의 멤버. 전설로 남았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여기가 아까 그 벤치 있던 그쪽인가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전 사진은 이 왼쪽에 보시면 건물이잖아요. 저 건물이 제가 있었던 기숙사고요. 그 기숙사 4층에서 아까는 이제 이 사진 기준 오른쪽을 정면으로 바라봤던 뷰고요. 여기는 내려서 지금 학생들 보면은 다들 풍경 찍으려고 막 카메라 들고 서 있는 게 네.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LA가 워낙 또 미국 서부가 되게 맑은 날씨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LA 거의 비 오는 날 손에 꼽을 정도로 맨날 맑았기 때문에 저녁에 해가 저 태평양에서 지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본 순간들이 되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홍씨도 사진 잘 찍으시네요. 네. 노력 많이 했어요. 네, 여기도 이제 제 기숙사 가기 전 블러프라는 절벽에서 LA랑 태평양을 다 볼 수 있는 뭐 둘레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길을 따라가다가 또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게 끝이었고요. 되게 굉장히 또 이 사진도 되게 이거는 두 분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형민 씨는 약간 되게 좀 낭만적으로 되게 멋있게 이렇게 찍었는데 약간 서현 씨는 되게 좀 현실적인 사진들을 좀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입쇼에 어떻게 보면 또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가감 없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은 빼고. 아, 네네네. NAU에 오실 분이라면 그래도 근데 너무 낭만 가득한 사진도 많지만 현실적인 것도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딱 입주하자마자 들어온 기숙사였고요. 네. 4인 1실이었고 2인 1실인 방도 있었어요. 지금 사진이 거실인데 조리 도구나 이런 거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딱 보이는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거실에 창문도 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되게 침울했던 기억이 있고요. 기숙사도 아파트먼트 형식인데 1, 2층까지밖에 없고 저는 1층에 살았었고요. 시골 동네이기도 하고 1층에 살다 보니 그 쥐가 한번 거실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쥐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모든 구멍을 다 쑤셨지만 잡지를 진짜? 못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살다가 네. 결국 시설팀을 불러서 쥐덫을 여러 군데 놨거든요. 아. 그 쥐의 배설물들이 나타나는 곳에다가 네. 놨더니 하루 만에 잡혀가지고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컸어요? 봤어요? 네네. 다니는 것도 봤고. 쥐덫이 효과는 되게 좋잖아요. 네, 바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피넛버터 발라놓고 네. 하루 기다렸는데 아침에 신기하다.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도 예전에 쥐 나오던 집에 살았었거든요. 약간 시골 살 때. 네. 근데 진짜 그 쥐덫을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자고 일어나면 잡혀 있어요. 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 침실이었는데요. 네. 팁을 드리자면 1, 2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를 빨리 하셔서 1층 자리를 가져가는 거 선착순이죠. 네. 네. 추천드립니다. 선우 씨는 어디였었어요? 저는 가방 올려져 있는 1층 아, 침대였는데 제가 오. 두 번째로 들어와가지고 아, 지금 보시면 2층에 아직 아무도 입주를 안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4인일실? 네. 그리고 네 저기 2층 천장이 머리를 되게 많이 부딪혔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아유.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자고 일어날 때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네, 아. 들어갈 때도 많이 부딪혔어요. 아, 또 수납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음. 이게 보이는 2층 서랍을 2명이서 써야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4층짜리 서랍을 4명이 써야 되고 하고. 이 안쪽에 그 자켓 보관하는 옷장? 네. 그 정도가 끝이. 아, 이쪽에 그 공간에? 네네네. 네. 그래서 남은 공간에 그냥 캐리어 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룸메들은 어디에서 온 학생들이었나요? 국제학생들끼리만 사는 기숙사여서 국제학생끼리만 있었는데 저는 한국인 친구 한 명이랑 독일, 칠레 이렇게 넷이서 살았어요. 칠레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쁘긴 합니다. 캠퍼스가 그래도 네. 안 좋긴 하지만 예. 시설은 안 좋았지만 네. 그래도 되게 숲이나 초록초록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기숙사에서는 잠만 자고 네, 빨리 그렇죠. 나와라. 네네. 그리고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게 보이고 달이나 이런 게 엄청 커다랗게 보여서 그런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오, 진짜 멋있는데. 진짜 예쁜데. 이게 여기는 정문이랑 후문이라고 말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거대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벗어나면 바로 마을 맞아, 나오고 맞아. 이런 식이라서 네. 이게 아마 가장 크게 간판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숙사에서 마켓, 타겟 가는 길이래요. 네. 학교 자체가 되게 좀 플랫한 느낌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고층 건물도 거의 없고. 되게 깜짝. 그리고 또 아까 찍었던 곳이랑 같은 곳인 것 같은데 되게 피크닉 하고 있는 게 미국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되게 부러워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LMU 학과 사진은 약간 나무들도 약간 그 열대 야자수 네. 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약간 침엽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되게 이런 것도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이거는 네 보시다시피 그냥 무지개 사진인데 여기 저희 동네가 1년 365일이면은 한 300일 정도가 그 화창한 날씨라고 할 정도로 비가 잘 안 오는데 네.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간간히 비가 왔어서 이런 네, 무지개도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선명하게 다 본 거는 처음이었어서 네.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듭니다. 이게 진짜 엄청 선명하게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즈에서 찍힌 것 같은 그 무지개가. 네. 네, 여기는 캠퍼스. 네, 캠퍼스 아닌 것 내이긴 같아요. 한데 네. 아마 제가 전공 건물 네, 전공 건물로 향하는 길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막길이 없고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학교가 진짜 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도 어딘지 약간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약간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자면 제 친구들이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되게 용산공원 느낌이랑 맞네요, 비슷하다고 맞네. 예, 예. 했어요. 벽돌 건물 되게 많고 맞네요. 예.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9월이었나? 그랬는데 날씨가 고도가 높다 보니 정말 이상해서 이 사진은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사진. 우박이에요, 이게? 네. 되게 컸고 맞으면은 진짜 아플 것 같아서. 저 밖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뭐 하는 짐, 거죠? 여기 짐인데 이 네. 바깥에가 그 축구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짐에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 저분도 이제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근데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짐이 그 LMU 짐을 봤는데 근데 여기 되게 큽니다. 한 진짜 그 LMU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한 5배? 네. 아마 에르미보다 클것 같아요. 네, 막 근데 머신들도 막 스쿼트 하는 머신이 막 10개씩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고 되게 재밌게 운동했던. 이 사진은 제 기숙사 뷰입니다. 제 기숙사 뷰인데 심지어 날짜도 10월 초예요. 10월 초. 눈 아니에요? 네, 눈이 엄청 쌓인 거예요. 웬일이었구나. 10월 초에. 10월 초에 눈이 엄청 쌓였다. 갑자기 엄청 쌓여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충망도 보이거든요. 네, 단충망 보여요. 네, 보여요. 거기 제 딱 눈을 뜨면 바로 옆에가 딱 이 뷰인데 네, 이상기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네. 눈이 되게 한 번 오면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활했을 때는 이 10월 초에 눈이 오고 12월 말까지 눈이 안 왔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 희한하네요. 네, 원래는 여기는 윈터 스톰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눈이 오면은 허리 높이까지 올라가서 막 기숙사도 못 나가고 수업도 막 휴강 많이 하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여기서 뭐 눈도 보고 우박도 보고 뭐. 네, 다 봤어요 진짜. 비도 왔겠. 네, 비도 많이 맞아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와. 이거는 사진이 더 잘 나온 거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냥 이만큼은 안 보이지만 저도 살면서 본 별 중에 가장 많았던 곳이 여기서 생활할 네. 때였던 것 같아요. 원래 그 플렉스테프가 별이 잘 보이는 네.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저기 그 그 천문대가 있어요. 맞아. 로엘 천문대. 네네네. 거기가 명왕성인가 천왕성을 발견한 아, 천문대예요.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별도 잘 보이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 그 가로등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아래를 향해 있고 네 맞아요. 좀 어두워. 네, 엄청 어둡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 별명도 그 다크시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이게 막 어디 별이 잘 보이는 곳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주차장 같은 데서 엄청 현실적으로 그냥 다루시는데. 네, 천문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근데 그냥 네. 기숙사에서 나온 제일 다음에 무슨 마트 주차장 같은 데서 그냥 휴대폰 밑에 내려놓고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냥 길 네, 가다가 그냥 보고 별이 있어. 너무 잘 보여서 근데 그런 진짜 데도 너무 멋있다. 아마 여기까지일 거예요. 네, 좋네요. 아, 근데 이런 조언도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현실은 기숙사인데 약간 이제 네. 교환학생으로서의 네. 꿈은 약간 밖에 나와서 이제 보면은 된다. 그치. 네, 다양한 것들 경험할 수 있고. 잠만 자면 돼서. 네. 아, 그죠. 딱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교환학생 규모, 숫자가 몇 명 정도 있었고 뭐 그쪽 국제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는지 뭐 필드트립 같은 게 있었는지 뭐 웰컴 디너, 뭐 버디 프로그램, 언어 교환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한번 좀 얘기를 좀 총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환학생 LMU는 한 8명? 저 포함해서 제가 갔던 학기는 8명 정도 있었고요. 들어보니까 국제 학생은 굉장히 이제 미국 서부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유학생들은 되게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오는 편인데 교환학생 자체는 정말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수가 별로 없었던 학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도 그 학교를 다닌 학생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현지인들과 그러니까 미국인들과 좀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고른 거긴 한데 저는 굉장히
그런 점은 저한테는 괜찮았지만 교환학생끼리 되게 많이 모여서 또는 이제 그러니까 심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데리고 어쨌든 교환학생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그 LM에서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 정도 버디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어쨌든 국제학생들을 모아놓고 각 조를 만들어서 뭐 봉사해주는 친구들이 이제 학교 캠퍼스 투어를 한 번씩 다 해주고 하기도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웰컴 디너나 뭐 웰컴 런치 같은 것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학교가 어떻고 뭐 학장 각 과의 학장이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뭐 동아리 가입이라든지 교내 근로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 생활하면서 팁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셔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알려줬고요. OT주 끝나고서는 LA니까 또 이제 디즈니랜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국제학생들을 데리고 교학생 포함시켜서 디즈니랜드 투어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아직 LMU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인과 소통을 되게 날 것 그대로 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교환학생이 아직 없어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도 있고 대신에 그만큼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긴 쉬운 것 같아요. 네. 익스체인지 스튜던트야? 그러면 이제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 정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예전에 그 1화에 출연하셨던 분이 얘기했던 건데 그 한인 학생들은 되게 많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래요? 네, 보셨나요? 한인, 그러니까 다른, 그 뭐라 그러지? 네네네. 교포? 네네. 네, 교포 학생들. 맞아요. 그러니까 안 본 건 아닌데, 뭐 다른 학교랑 기준 좀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다른 학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UCLA에 비해서는 한국 계열들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제일 많이 봤던 계열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중국인하고 인도네시아, 또 이제 중동, 동남아에서 좀 이제 부모님 지원을 많이 받는 분들이 주로 네. 왔던 것 같아요. 한국계 미국인을 한 그래도 3, 4명 정도 봤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 사람인 완전 코리안은 저랑 그 카사라고 미국 학생, 한국 학생 연합 동아리가 있는데 네. 거기서 봤던 한국인 유학생 딱 한 분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외로 한국인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카사라는 동아리가 한국인 동아리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한국에는 정말 없고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저 빼고 진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하는 애들만 교포분들 몇 분 있었고요. 네. 나머지는 다 케이팝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온 백인도 있고 또 이제 히스패닉도 여러 인종들 다양하고 다국적 학생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동아리 그 커버 사진? 동아리 약간 마크가 한국, 미국 이렇게 국기가 같이 있길래 한국이 좀 맞나 보다 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케이팝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인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NAU는 어떤가요? 네. NAU는 국제학생들이 되게 많았고요. 한국인 유학생은 진짜 한 명 본 것 같은데 이게 학구열이 엄청 높은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저절로 유학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진짜 되게 많았는데 한국인은 저 포함해서 한 14명에서 15명 정도 됐던 것 같고 뭐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제 학생들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이랑은 사실 그렇게 접점이 막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동아리를 하거나 수업을 되게 사적인 교양 수업 이런 거면은 친해질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서 그리 많지는 않았고 가장 많았던 국제 학생들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 이쪽 유럽 계열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각자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는 약간 그 나라랑 비슷한 음식을 공짜 음식을 주거든요. 무료 음식. 예, 오늘은 스페인의 날이다, 스페인 나이시다 하면은 이제 스페니쉬 음식들을 조금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한국도 있었지만 한국은 딱히 저희가 아는 한식은 아니었고 한식을 따라한 미국 음식이었지만 뭐 그래도 그런 거를 좀 특색을 살려주려고 한 것 같아서 좋았고 1, 2주에 한 번씩은 다 무료 음식을 포함한 그 국제 학생들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참여하진 않았지만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이벤트는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밥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고, 투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가까운 그랜드 캐니언을 데려가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자유 여행을 추천드리고요. 국제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내에 있는 프로그램 모두 다 교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어플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려준다. 거기에서 뭐 공짜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뭐 간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뜨면은 구미가 당기는 곳에 가서 네, 이벤트를 즐기는 것도 좋고, 막 영화를 공짜로 보여줄 때도 있었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버디 프로그램도 물론 다 있었고, 저도 신청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엄청 열정적인 분은 아니셔가지고 딱히 만남은 가진 적은 없고 그냥 문자 메시지로 뭐야? 했던 것 같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네, 다른 친구는 못이라는 게 너무 웃겨. 만나서 뭐 밥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만 물어보는 친구였어서. 근데 이게 사람 하기 나름인 것 같은 게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면은 저절로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고 싶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치우쳐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부족하진 않다.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이 네,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거랑 겹쳐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런 쪽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NAU 그 아까 뭐 어플 얘기했는데 그게 뭐 NAU 어플이 따로 있는 거야? 네네네. NAU 어플이 따로 있고 사이버 캠퍼스 따로 NAU의 뭐 행사들을 알려주는 어플도 있었고요. 되게 좋은데. 네, 그거를 통해서 뭐 그 풋볼이라든지 약간 그쪽의 그 이벤트들을 한데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뭐 막 네, 되게 근데 복잡하긴 했어요. 어플이 되게 많기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로도 되게 복잡해서 근데 생활하시다 보면은 네, 어떻게든 다 적응되는 것 같아요. 그 NAU에도 제가 알기로 그 코리안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KSA였나? 뭐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동아리 말씀. 네, 혹시 아, 거기는 네, 저도 그 동아리 페어에 가가지고 한국 문화 교류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네, 진짜 완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비슷한 비슷한 네, 것 같네요. 근데 네. 네, 저도 들어갈 그 생각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K-pop 댄스 동아리 같은 느낌의 색이 더 짙었어요. 그래서 뭐 포스터나 뭐 로고 이런 거는 다 한국 국기 약간 한복 입은 사람들 있고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K-pop 춤을 춰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그런 식의 동아리였어서 그거는 좀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약간 팬심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뭉쳐진 동아리 같은 거.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한국 애들한테 엄청 널려 있어요. 그 NAU 학교에는 한국 관련된 과가 아예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근처에서 약간 식당이나 약간 카페 같은 데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약간 기억나는 식당이나 카페 있으면은 좀 이 다음에 교환학생들이 약간 여기는 한 번쯤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곳들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LMU는 학교 밖에 막 크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밖을 먼저 말씀드리면 밖에 정문으로 나와서 조금 올라가면 주유소를 지나서 히로노리라는 라멘집이 있어요. 근데 그 라멘이 그 현지 애들 추천 받아서 가기도 했고 제가 이제 제 룸메이트 교환학생 스페인 친구랑 한번 축구를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발견하게 된 곳인데 거기가 생각보다 LA 외식 물가를 고려하면 생각보다 가성비도 괜찮고 맛있었던 곳인 것 같고요. 캠퍼스 안에서는 보통 학교의 식당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각 식당가별로 좀 다른 메뉴를 팔아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곳은 라이언스 댄이라고 학교 안에 국제팀 그리고 이제 교환생 담당한 부서랑 되게 가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매일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 버거를 파는 곳, 뭐 오믈렛을 파는 곳, 또 인도 음식을 팔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피자? 정말 한식 빼고 여러 요리를 다양하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메뉴 골라 먹는 재미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다른 매대 같은 곳에 생필품도 같이 팔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기억이 있고 말고는 이제 기숙사별로 기숙사 1층에 붙어있는 식당들이 또 있는데 일식집 하나랑 나머지 하나가 또 다른 이제 버거랑 뭐 치킨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었는데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도 되게 거기는 올해까지 열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오래 열고 맛도 괜찮은 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그 일식집 이름이 키카스시라는 곳이었는데 키카스시. 네, 키카스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정통 스시를 팔진 않지만 대부분 그 LA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롤을 정통 스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서 캘리포니아 롤만 많이 먹고 일본식 덮밥 좀 먹고 뭐 그랬던 것 같네요. 라이언스덴은 유명한 카페고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음식들이 있는 식당은 더 레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레어가 제가 말씀드린 식당 가고 학교에 스타벅스가 있지만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건 기대할 수가 없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스타벅스를 잘 이용 안 하고 라이언스 덴이라는 데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 카페인데 그 학교 국제팀 건물 지하층에 있습니다. 지하층에 있고 성당 뷰도 잘 보이고 학생들이 과제하러 또는 잡담하러 많이 왔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는 라이언스 덴, 그리고 식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어, 그리고 일식집, 또 다른 버거집 이렇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 레어는 저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가가지고 갔는데 그 미팅을 하고 미팅 끝났는데 이제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네. 거기 그 직원이 거기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네. 그래서 갔는데 음식 종류도 되게 많고 네. 저는 거기서 그 샐러드 바 그것도 뭐 있더라고요. 얼마였지? 무슨 몇 불 주면은 10불인가? 주면은 이제 샐러드 바 그릇을 이제 주는데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 올유캐닛으로 이제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네. 저 참치를 좋아해가지고 참치만 참치랑 올리브만 막 이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가격도 되게 괜찮고 네. 그것도 좋아요. NAU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일단은 다 걸어서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새 학기 시작되면은 그 학식 무료 쿠폰을 한 2장 정도 주는 걸로 기억하는데 딱 그 학식을 먹는 곳도 2군데가 있거든요. 그 학생회 식당 쪽에 있는 핫스팟이랑 제가 정확한 건물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영 건물의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이름이 두비라고 하는 곳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거기 2개 다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무료 쿠폰이 생기면은 가서 드셔보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LMU랑 마찬가지로 그냥 바가 다 나뉘어져 있는 형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디저트를 진짜 추천드리고요. 다른 아예 밖에 음식점을 말씀드리면 그 미국에 흔히 있는 버거집들 다 인앤아웃이며 파이브 가이즈, 웬디스, 버거킹 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저는 그래도 버거킹 와퍼가 가장 맛있었고요. 카페는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있는데 이게 계속 시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카페도 아침만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연다고 해도 한 오후 5시쯤이면 다 문을 닫는 그런 카페 형식이라 이름은 제대로 기억 안 나지만 별로 많지도 않아요. 카페가 다운타운에 한 2개, 3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해서 그냥 저는 다 도장 깨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비싸요. 이게 미국에서는 커피가 스타벅스가 가장 싸다라는 소문이 맞는 게 개인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거의 다 $5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비싸네. 그래서 비쌌고 음식점은 사설 음식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체인인데 판다 익스프레스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 진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오렌지 치킨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 판다 익스프레스가 공항 가면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미국 출장 가면은 좀 막 그러니까 학교들을 가야 되니까 도시들을 방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많이 가는데 그럼 이제 공항에 판다 익스프레스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고 네. 있으면 무조건 거기 가서 일단 먹고 막. 판다가 거기 다운타운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운타운은 아니고 캠퍼스에서 조금 반대쪽으로 나가야 돼요. 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모여져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하나 장점 아닌 장점은 세금이 조금 대도시보단 적어서 LA랑 비교하면은 그냥 판다 익스프레스 기준으로도 한 2, 3달러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써요. 쓴 건데. 네. 그래서 그 인접 대도시가 피닉스라는 도시인데 네. 그 도시랑도 한 2달러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되게 도시 자체가 작기는 하지만 약간 다운타운에 약간 막 이렇게 있는 음식들 다 막 도장 깨기 하듯이 가볼 수도 있고 아,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건 되게 장점. 그러니까 플렉스테프에 있는 음식점들은 막 워낙 도시가 작으니까 다 가볼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진짜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네네네. 네, 진짜 딱 한식이 너무너무 그립다 하면 한식 레스토랑이 딱 한 개 존재하거든요. 다운타운 가는 길에. 네. 매우 매우 비싸지만 진짜 한식이 그립다 하면은 진짜 한 번만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은 친구들은 두세 번 넘게 갔는데 저는 딱히 한국의 맛이 제대로 안 느껴졌어요. 그냥 비빔밥 정도는 진짜 한식스럽고 그 대신 사이드로 이제 깍두기, 김치 이런 게 나와서 되게 좋습니다. 아. 이름도 꽃기호라고 하는 거 있어요. 꽃기호. 꽃기호. 네, 꽃기호라는 네, 한식당. 저는 안 가봤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거기서 맥주집만 갔었어요. 비버 스트리트 혹시 가봤어요? 거기 되게 유명하던데. 저 거기 그 술집도 도장 깨기로 해서 이름이 사실 기억이 아니 다 가봤는데 기억을 네. 못하는. 아까 아예 많이 마셔서 기억을 못하는.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곳에 들어가면은 다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여기 되게 그런 펍들도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네. 되게 조용하고 좋은 도시가 같아요. 그리고 시끄러운 클럽 같은 것도 존재하긴 합니다. 아 가셨었나요? 그 NAU 학생들이라면 다 거기밖에 안 가요.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그냥 다 학교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붐벼지는 거라 9시에서 한 10시쯤에는 다운타운 중심부 가장 많고요. 새벽 1시, 12시에서 1시 정도 되면 이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클럽에 다 모이고. 이것도 되게 꿀팁이네요. 네. 늦게 갈 거면 학교 근처에 있는 데로 갑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새 들어서 약간 또 학점 인정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수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깔끔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수업 네. 전공 과목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총 15학점을 들었는데 맞아요. 15학점을 들었는데 저는 수업이 이게 제 학교는 1시간 40분짜리 수업이었어요. 대부분 100분? 네, 그쵸? 100분? 맞아, 100분이었어요. 100분짜리 수업이었는데 보통 서강대 같은 경우는 1시간 15분 수업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저는 가서 안 좋았던 점 딱 하나가 아침 8시 수업이 있더라고요. 아침 9시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버거웠는데 전공 수업 중에 자리가 남고 제가 채워야 되는 수업들이 이제 그 중에 기업 윤리랑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경영대 수업이 있었는데 그 두 수업이 둘 다 월수 화목 아침 8시부터 9시 40분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게 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들은 수업은 나머지는 두 개는 교양을 들었어요. 두 개가 4학점, 4학점, 8학점이라 하나는 그 The Vocal Experience라고 약간 음대의 교양 같은 수업이었어요. 네.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밴드 좋아하고 기타 치면서 뭐 노래 부르고 가끔 공연도 하는지라 네. 그래서 좀 화성학이나 발성 이런 걸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꺼려하지 않는 편이라 정말 괜찮았지만 되게 약간 내향적이시고 많이 무대 경험 없으신 분들이 한번 들으면은 음악적인 지식도 알아가고 굉장히 자기 뭐 노래 실력도 당연히 늘고 발표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좋은 경험이 됐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음대 교수님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생각보다 교양 수준인데도 잘 알려주시고 그래서 좋았던 수업이었고 나머지 전공 수업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교양으로 일본어로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 맞아요. 그래서 교양 일본어 영어로 들었던 일본어 수업이라 네. 굉장히 좀 신선하겠네요. 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그 일본어 수업에 이제 당연히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전부 다 미국인들이었고 진짜 웃기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일본어 관심이 좀 있어서 공부를 하고 갔던지라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교수님도 일본인이셨는데 일본인 교수님도 저를 거의 준 조교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얘기를 해주셔서 좀 특혜를 많이 받던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뭐 한국인이 당연히 그
영어가 원어민인 사람보다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장점이 좀 많잖아요. 유리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알려주는데 이제 영어를 일본어 알려주는 좀 이제 기이한 좀 풍경도 많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어쨌든 영어를 아니 일본어를 미국인 친구들에게 영어로 알려줘야 되는 뭐 경험이었다 보니까 뭐 그게 제일 신기하면서도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미국 수업에서 느꼈던 건 한국 강의랑 되게 다르게 한국 학부생들이랑 다르게 원래도 유명하지만 좀 이제 정말 액티브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아침 8시 수업 그 전공 2개 같은 경우도 토론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교수님보다 훨씬 더 활발할 정도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식만 전달하고 뭔가 흔히 얘기하는 주입식의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도 이거는 너의 생각이 맞을 수 있겠다라고 되게 서로 배워간다는 그런 느낌이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느낌이 굉장히 이게 진짜 대학 공부구나 또는 이게 정말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공부구나라고 생각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수업에서 그런 걸 느껴서 미국 수업에서 그랬던 점들이 굉장히 좀 얻어갈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좋네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네. 약간 교양 쪽에서 좀 더 재미를 많이 재미있는 보신 것 건 같아요. 교양 쪽이 훨씬 아,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네. 뭐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아, 근데 되게 재밌네요. 그 일본어를 미국에서. 맞아요. 미국에서 일본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한국인. 네, 맞아요. 사실 뭐 정말 가르친 건 아니지만 도움을 준 정도고 제가 이제 일본어를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었는데 영어로 일본어를 또 배우니까 실제로 일본어를 많이 배워가기도 했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어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색다른 교양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보컬 익스피리언스도 네. 되게 관심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느셨나요? 근데 원래 약간 좀 노래를 원래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노래를 제가 따로 뭐 보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론을 알고 뭐 발성을 어떻게 하는지 네. 목에 무리가 안 가게 어떻게 발성을 하는지를 배우고 시작하면 안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좋잖아요. 그런 거 아예 모르고 있다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노래를 부르다가 뭐 실제로 발성 쪽에 조예가 깊으신 교수님이 실제로 1대1 코칭을 해주시니까 와, 대박.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1대 다 수업이지만 네. 이제 개인 상담 세션이 있어서 네. 그때마다 뭐 이럴 때는 보갑을 좀 더 주면 좋고 목에 불필요한 힘은 어떻게 빼면 좋고 되게 교양 수업 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높은 수업이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들으면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보컬 레슨 막 하면 맞아요. 네네네. 한 달에 막 진짜 한 4, 50만 원 내고 네, 막 맞아요. 그러거든요. 전문적이면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본전은 찾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는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네. 좋습니다. 네. 선우 씨는 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공만을 들었어야 됐고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학점이 경영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미국 학교에 가서 경영 수업만 4개를 들어서 총 12학점을 들었는데 서강대랑 시간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1시간 15분씩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듣거든요. 오, 신기하네. 네, 근데 다른 거 하나는 블렌디드라고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데 3학점을 줘서 그거는 매우 좋았던 것 같고요. 재무관리 그리고 촉진 전략론으로 바꾼 거 2개랑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랑 이노베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었고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교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교재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이북이라고 그냥 책을 읽을 수 있으면서 과제도 거기서 다 해야 되고 뭐 시험도 거기서 봐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또 구독료라고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비쌌던 게 한 과목당 그래도 $100는 다 넘었고 $200 정도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한테 국제 학생이기도 하고 돈이 너무 모자르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쉽게 혹은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여쭤봤는데 어떤 한 교수님은 저한테 그 교재를 접근할 수 있는 코드를 무료로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수업 교재가 가장 비쌌었는데 그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수강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되게 자율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참여형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같은 거나 과제도 자율적인 분위기라 그냥 너가 열심히 하면 학점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너 잘못이야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수업 거의 듣지도 않고 그냥 챗GPT를 써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냥 그것도 딱히 그렇게 막 터치가 우리나라처럼 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수업이면은 예, 그래도 모든 게 다 영어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쪽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촉진 전략론으로 바꾼 수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수업에서는 아예 브랜드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마케팅 광고 기획안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었는데 되게 어려웠고 발표를 무조건 모든 팀원이 1분씩은 해야 돼가지고 매우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일한 국제학생이었고 영어가 1언어가 아닌 사람이었어서 네. 근데 되게 교수님이나 팀원들이 배려를 정말 많이 해줘가지고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발표는 뭐 어떤 걸로 하셨어요? 뭐 어떤 브랜드? 아 브랜드 그냥 카드 뽑기로 했거든요. 그 아,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카드를 랜덤이에요? 네, 그 임의로 선택하는 거라 저희가 어. 이렇게 선택했는데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아, 나와서 그 브랜드에 네. 관해서 좀 해봤고 그래도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었던 건 저 혼자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 브랜드를 같이 비교할 수 있어서 그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거 수강 신청이 다르거든요. 수강 신청이 그냥 거의 한 달 내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우와. 정시 싸움으로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그 날 시작하는 날부터 그냥 들어가서 제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그건데 웨이팅 리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 인원을 넘어가더라도 웨이팅 리스트 클릭을 해놓으면은 다른 앞에 있는 친구들이 뭐 수강을 포기를 하거나 취소를 하면은 저절로 저한테 순번이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건 정말 좋았습니다. 오. 드디어 좋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LM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들어보니까 그리고 FA 제도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으니까 아. 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그런 거 다 짜보시고 그럼 그런 어떻게 거 추천합니다. 두 분 다 전공 인정은 다 받으셨나요? 지금은 전 신청만 해놓고 근데 이제 원래 각각 과목을 따로 신청해야 되잖아요. 저 네.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모르고 신청했다가 발효된 상태라 제시도 중입니다 지금. 아, 네. 현우 씨는? 네, 저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메일 보내놓고 답장을 사실 못 받았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또 답장을 못 받았는데 네. 네, 저절로 경영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 혹시 교수님한테 메일 드렸지 않냐 해서 근데 결국에는 신청했고 저도 처음에 1대1로 신청하는 거 모르고 다대 다로 해놨다가 1대1로 바꿔서 하루도 안 돼서 승인 다 됐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뭐 이제 교환생 어떻게 가면 다들 이제 지원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저도 학과장님께 가기 전에 먼저 승인을 받고 이런 과목들이 듣겠다고 승인 받은 상태로 갔다 와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네. 만약에 답장을 못 받아도 그러면은 신청했을 때 그래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 네. 하세요. 일단 해보고 일단 하시고. 음. 네, 보통 그리고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적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학교가 웬만하면은 다 해주는데 네. 또 안 되는 특정 전공들이 있어요. 근데 경영은 워낙 그 교환학생 가는 학생들도 많기도 하고 경영대 자체에서 수업 풀이 엄청 넓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신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